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이 때로는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시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 며느리들의 삶은 우리가 막연히 그려왔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현실이었죠. 단순히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한 개인이 거대한 가문 제도와 사회적 압력 아래 어떻게 휘둘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나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그 흥미진진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오늘 함께 탐험해볼까 합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인간 본연의 갈등과 생존의 드라마가 펼쳐질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설레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한 여인이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가약을 맺는 것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세상, 낯선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다름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붉은 비단옷 속 새색시는 어쩌면 기대감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혼례식이 끝나고 낯선 시댁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이제부터 시작될 고된 여정에 대한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을 테니까요. 시댁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친정의 귀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의 며느리라는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고 그 이름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했죠. 조선시대 가문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엄격한 위계 질서와 유교적 덕목으로 굳건히 세워진 하나의 작은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했고 특히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마주하는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여행자처럼 조심스럽고 불안했을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혹여 실수라도 할까봐 마음 졸였을 테니까요. 낯선 환경 속에서 그녀는 매 순간 적응하고 배워야만 했죠.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 새벽의 고요함을 깨우며 시작되었죠. 아직 어둑한 부엌에서 덜 익숙한 손으로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는 고된 가사 노동은 단 한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며 때로는 밭일을 돕거나 장작을 패기도 했을 겁니다. 온종일 이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압박 또한 만만치 않았을 테죠. 집안 곳곳에 걸려있던 과 같은 유교적 가르침을 강조하는 글거들은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지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가문에서 며느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단순히 가사를 돌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무엇보다 대를 잇는 중요한 임무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제 한 가문의 미래를 짊어진 막중한 존재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동시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작은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는 언제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을 테고 홀로 감내해야 할 외로움과 고립감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앞날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만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 펼쳐질 것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문의 미래를 짊어진 며느리의 삶은 애초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전부였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곳곳에 드리워진 미묘한 긴장감은 그녀를 점점 더 옥죄어 왔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매 순간 자신을 평가하는 엄격한 저울추처럼 느껴졌을 테죠. 며느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그 시선 아래 놓여 있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늘 마음을 졸이며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사 운영은 그 자체로 며느리에게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밥상의 간을 맞추는 일부터 빨래를 개는 방식, 심지어 장작을 쌓는 모양새까지 시어머니의 기준은 너무나도 완고했고 며느리는 그 완벽한 기준에 털끝 하나 오차 없이 부합해야만 했죠. 예를 들어 정성껏 끓여올린 국의 간이 시어머니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달랐던 날이면
어김없이 미간이 찌푸려졌을 겁니다. 얘야, 이 국은 너무 싱겁지 않느냐?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먹지 않는단다. 차분한 목소리였을지언정 그 말 속에 담긴 날카로운 질책은 칼날처럼 며느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음번에는 반드시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에 완벽히 맞추리라 애써 다짐할 뿐이었죠. 아이를 키우는 문제 또한 시댁의 엄격한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방식이 있었겠지만 시댁의 육아 방식은 사뭇 달랐을 테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거나 울음을 터뜨리면 시어머니는 어미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그렇다며 은근히 며느리를 나무랐을 겁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을 테고 작은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시어머니의 뜻이 담겨 있었기에 늘 마음을 졸이며 지냈을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을 테고요. 특히 명절이나 제사 준비는 며느리에게 가장 큰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1년에 몇 번 치러지는 중요한 행사였기에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죠. 수십 가지의 음식을 준비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집안 곳곳을 정갈하게 꾸미는 모든 과정에서 며느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생선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나물 무침의 색깔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느리는 곧바로 불려가 따끔한 주의를 듣기 일쑤였을 겁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이리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며느리는 그 말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상을 차려야 했을 테죠.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소외감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친정 식구들과는 편지 한 장 주고받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 그녀는 홀로 모든 감정을 사겨내야만 했죠. 밤늦도록 식구들의 옷을 기우거나 바느질을 하며 아무도 없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달빛 아래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이 외로움과 고립감은 점점 더 깊어져 마치 어둡고 깊은 우물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을 테고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남편의 위치는 참으로 애매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어느 한쪽 편도 명확히 들지 못하고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짓는 경우가 다반사였을 겁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었겠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권위와 아내의 고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을 테죠. 때로는 며느리의 편을 들려다가도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움츠러들고 때로는 아내의 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의 애매한 태도에 더욱 실망하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움에 몸서리쳤을 겁니다. 결국 며느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으로 몰래 편지를 보내는 며느리의 손길은 더없이 간절했을 겁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절절한 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 담으며 그녀는 멀리 떨어진 친정 식구들에게 간절한 위로와 도움을 구하려 했을 테죠.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발각될까 두려워 늘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을 텐데요. 이처럼 조선시대 며느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내면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조선시대 며느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때로는 가문의 크고 작은 중대사를 맞이하며 폭풍처럼 거대한 현실의 갈등으로 터져나오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죠. 가문의 안녕과 번영이라는 무거운 짐이 오롯이 며느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상께 올리는 중요한 제사상을 준비하다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정성껏 준비하던 귀한 제사 음식을 조금이라도 망치기라도 한다면 시어머니의 꾸중은 물론 온 집안의 싸늘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겠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혹독한 질책은 며느리에게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압박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것은 바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가문의 무건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가문의 혈통을 잇지 못한다는 압박은 며느리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 만큼 잔인한 무게였죠. 딸만 연이어 낳거나 혹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며느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가시밭길이었을 테죠. 밤낮 없이 애를 쓰고 민간요법에 매달려 보아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며느리는 자신의 몸이 가문의 도구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좌절감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어 몸져눕더라도 집안일은 결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향해야 했던 그 시절 며느리들의 삶은 그야말로 극한의 인내를 요구하는 연속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며느리는 종종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처절한 물음과 함께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을 테죠.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역시 한때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똑같은 고통과 압박을 견뎌냈던 사람이 아니던가요? 혹독한 시집살이 속에서 자신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해 애태우고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 아래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시어머니의 뇌리를 스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면서도 어쩌면 시어머니는 가문의 안녕과 존속이라는 더 큰 대의 아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또 다른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혹한 시스템 속에서 시어머니는 가문의 대를 잇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려 며느리를 압박하는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미움이나 질투가 아닌 그 시대의 가족제도와 사회적 압력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였던 셈이죠. 이 모든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며느리는 마침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좌절감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을 테죠. 어쩌면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작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몰래 글을 배우거나 자신의 솜씨를 발휘해 집안의 작은 살림을 도맡으며 인정을 받으려 했을 테죠. 어떤 방식이든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렇게 조선시대 며느리들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삶을 이어나갈 자신만의 지혜와 강인함을 찾아냈던 것이죠. 그렇게 며느리는 좌절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저마다의 지혜와 강인함을 찾아냈던 것이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몰래 글을 배우거나 자신의 뛰어난 솜씨를 발휘해 집안의 작은 살림을 도맡으며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을 테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한결 침착하고 담담한 기색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노련함과 지혜를 발휘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제사상 준비도 이제는 능숙하게 해내며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가문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에 무언의 긍정을 표했을 겁니다. 어쩌면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과 비슷한 고단함을 발견하며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틈이 생긴다는 뜻이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엄격함 뒤에 가문의 안녕과 존속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족제도와 사회적 압력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임을 조금씩 인지하게 되었을 테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미움이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고뇌가 복합적으로 얽힌 시대와 제도의 문제였던 셈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주어진 운명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나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연대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이죠. 며느리는 그렇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세월의 흔적이 깊어진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도 닮은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눈빛의 새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과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인내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시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태도로 새로운 며느리를 대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 얻은 지혜와 강인함으로 그녀는 가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냈을 테니까요. 그렇게 조선시대 며느리들은 침묵 속에서도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갔던 강인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담담한 뒷모습에는 단순히 수능만이 아닌 고난을 이겨낸 삶의 지혜와 깊은 여운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